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스킬 리더를 맡고 있는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메인 페이지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게시물과 팀빌딩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 게시물이 어떤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받는지 그런 소스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분야는 비전공자분들이 보이스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내가 개발 지식을 잘 모르더라도 대충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에게 표출을 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모두 다 AI한테 맡기면 돈대로 들 것이고, 그거 따라서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또 내가 원하는 데이터, 원치 않는 데이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람이 조금 AI를 서포터 해주는 느낌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각자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고 정말 정말 대충대충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강의를 듣고 대충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라서 이후 앞으로의 영상들을 보시면 간간히 소스 분석을 하면서 이런 거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영상 뭐 한 4-5개 정도만 보면 소스 보는 건 비전공자시더라도 눈에 익을 거예요. 그럼 대충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보시면, 오늘은 나레이션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이 안 해본 거라서 많이 어색하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또 현재는 현직에서 개발자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도 시간이고 배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조금 시간과 효율을 좀 축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좀 사용해보고자 이렇게 그냥 녹화본 따놓고 나레이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영상을 함께 같이 보시죠. 제가 녹화했었던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소스 분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리뷰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메인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소스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6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이것과 이거,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가져오지? 그거에 대해서 소스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DB에서는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SQL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DB를 송신하는 언어예요. DB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6개고 팀빌딩 프로젝트, 그럼 이 메인에서는 6개만 표출되지만 이쪽에서는 팀빌딩 리스트들이 엄청 많이 표출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되는 팀빌딩 게시물들과 이쪽에서 표시되는 팀빌딩 게시물들이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이번 영상 보면 아마 다음 영상 혹은 그 다음 영상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소스가
데이터와 흐름이 어떻게 가져오는구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리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 지금 get projects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get projects. 여기서 보면 우리는 컨트롤 Shift F를 누르면 리플릿에서는 모든 파일 내에서 찾기 이렇게 됩니다. 자주 쓰이는 단축키니까 리플릿 AI에서 자주 쓰이는 단축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스라는 걸 찾아본 거예요. 프로젝트스를 찾아본 거고 그걸 찾아보니까 이런 쿼리들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 함수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함수가 뭐냐면 어떻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거냐면 여기 그 다음에 이 땡땡을 기준으로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가지의 블럭으로 나뉠 수 있어요. 이쪽은 파라미터 해서 입력 값이에요. 이쪽은 리턴 값 해서 결과 값이에요. 이쪽은 SQL 쿼리 해서 DB 요청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파라미터에서 파라미터를 요청문에 집어넣으면 요청된 결과값이 리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간단해요. 되게 이것만 보면 이제 모든 함수는 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야. 아, 입력값은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요청문을 통해서 던져주면 리턴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브라우저로 가는구나. 브라우저로 가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죠. 여기서 보면 저는 지금 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여기에 있는 드리즐 ORM을 로우 SQL로 바꿔줘 라고 말을 해놨어요. 드리즐 ORM과 로우 SQL. 그럼 여기서 드리즐 SQL이 뭐고 드리즐 ORM이 뭐고 로우 SQL이 뭐냐. ORM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로우 SQL로 보자. 맨 처음 보면 로우 SQL 날것의 SQL이죠. 날것의 직역하면 날것의 SQL. 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옛날에서부터 내려오는 진짜 그냥 SQL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원본 찐본이야. 그냥 기존 원본 SQL.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근데 로우 SQL이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 너무 좀 힘들다. 알아보기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더 쉽게 만들어줘. 보통 SQL도 제가 현재 SQL 프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SQL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진짜 방대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 사람들이 SQL이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자주 쓰이는 것들은 별거 없네.
복잡한 거? 별거 없네. 그러니까 복잡한 쿼리를 잘 안 쓰네. 자주 안 쓰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ORM이에요. 구글링 해보시거나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ORM이 있고 뭐 많이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ORM, 뭐 드리즈 ORM, 뭐 여러 가지 무슨 ORM 해서 뭐 그 ORM이라고 붙은 게 타입스크립트 ORM이야. 그러면 타입스크립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받아올 때 이렇게 축약된 혹은 요약된 혹은 10도록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라이브러리야. 그런 걸 ORM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SQL 프로를 준비하면서 날것의 쿼리들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물론 ORM도 굉장히 배우면 유용하고 보기 좋지만 원래는 ORM 쿼리를 이제 컨버팅 과정을 통해서 다시 컴퓨터한테는 날것의 SQL로 변환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컴퓨터는 로우 SQL을 읽고 그걸 이제 어떤 프로시저 언어로 다시 변환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ORM에 대해서 ORM과 SQL을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로우 SQL이 보기가 편해서 이렇게 로우 SQL로 다 바꿔달라 그랬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반대구나. 이렇게 바꿔줘. ORM을 로우 SQL로 바꿔줘. 그래서 바꿔준 결과물이 get projects 하면서 보이시나요? 아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었고 이쪽에서는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딱 이렇게. 이런 걸 로우 SQL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 로우 SQL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로우 SQL은 크게 4가지 문법으로 있어요. select db에서 가져와줘. update db 수정해줘. delete db 추가해줘. 값 추가해줘. db 값 지워줘. 삭제해줘. 이렇게 나옵니다. 쉽죠? 별거 없잖아요. 4개만 알면 돼. select 나 db에서 가져와줘. 그럼 여기서 이제 문법을 뜯어봅시다. 어쨌든 우리는 뭐 개발을 배우지는 않더라도 이걸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는 뭐 어떤 건지는 테이블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db 값을 볼 건데 내가 이 아이템의 주인인데 이 아이템에서 들어가는 db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걸 뭐 문법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생자로 짜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다 지우고 그 위에서부터 보자. select 뭐라 뭐 id 얘는 가져와줘. 뭐라 그럴까? id, name,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 from 테이블에서 where
이런 옵션 따라 이런 순서로 정말 가볍고 크게 보면 이거 이 정도는 진짜 그냥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할 것도 아니니까. 셀렉트래 가져와 뭐를? 카운트 별 에즈 카운트 이거를 가져와 from 프로젝트스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와. 웨어는 없네요. 뭐 조인이 있는데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뭐 얘랑 조인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한대. 여기도 보면 select from 여기 오토바이가 있네. 아 가져와 이런 걸 가져와. 어디서? 이 테이블에서 이런 순서로. 됐죠? 이런 순서 오토바이 순서로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이런 걸 가져와. 별거 없죠? 영상을 또 리뷰를 한번 더 보시죠. 봤더니 일단은 잘 나오네. 변환을 하고서는 뭐 로우 SQL을 바꿨더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석을 달아줍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는 뭐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그런 메서드를 호출하는 함수야. 이렇게 주석을 달아줍니다. 주석을 달아주고 나서 쭉 살펴보는 거예요. 밑에 소스들이 뭔가. 밑에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죠. 맨 처음에 이쪽은 입력값, 이쪽은 결과값, 리턴값, 이쪽은 로직이라 그랬어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로직. 이렇게. 그럼 그 로직을 살펴보는 거예요. 입력값을 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지? 데이터를 도대체 뭘 가공을 하는 거야? 리턴 값은 뭐고? 가공하는 값은 뭐지? 파라미터 입력값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가공을 하지? 쭉 살펴봅니다. 쭉 살펴봤더니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고 비전공자시면서 보이스 코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 아실 필요 없어요. 보면 입력값 중에 아까 입력값 보면 파라미터가 있었거든요. 아니 필터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필터에 소속되어 있는 카테고리 뭐 이런 거 뭐 스테이터스 뭐 미팅 뭐 서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실행한다 그거예요. 이게 있으면 실행하는 거야. 얘가 뭐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걸 쭈루루룩 수행하나 봐, 실행하나 봐. 그냥 그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수행하네? 그렇구나. 쭉 보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쭉 수행하니까 하나만 자세히 봐봅시다. 하나만 자세히 봐보면 그래도 보긴 봐야지. 알려는 드려야지. 중요한 건 푸시예요. 컨디션즈 푸시. 뭔지 모르겠지만 컨디션즈 푸시를 한대. 그럼 이 컨디션즈 푸시가 이게 뭔 의미냐면 대충 아시겠죠? 이 숫자가 컨디션즈가 0 이상이면 이거를 실행할 거고 0이 아니라면 이거야. 0이 그러니까 0개가 아니면 0개가 아닐 때 컨디션지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다가 넣을 거야. 그럼 이 넣은 게 어디로 가냐?
이 where clause라는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면 이 조건이 이제 여기서 합쳐진 거죠. 이게 실행이 됐다. 이게 여기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게 실행이 됐다. 이쪽에 또 이렇게 달라붙고 그렇게 한 번에 달라붙게끔 해주는 겁니다. 영상 또 보시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소스 그냥 보면 따라가면서 보시면 돼요. 아, 클로즈가 뭐 이렇게 있고 뭐 그러네. 그럼 살펴보다가 또 개발자들은 지나칠 수가 없거든. 저 빨간 줄을. 이쪽에 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빨간 줄은 뭐냐면 지금 위험, 에러 위험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거야. 실행은 되지만 언제 모르는 지뢰 같은 거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돼. 이 불안해. 개발자들은 불안한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봐야지. 살펴봅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딱 마우스 오버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게 뭐지? 보이스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요새는 GPT, 뭐 AI, 다른 AI, 검색용 AI가 많으니까 저도 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 아, 나 이런 에러가 있어. 이거 어떨 때 발생하는 거야? 설명해줘. 설명해서 보니까 아, 이게 함수에서 값을 하나만 가능한 건데 어디서부터 누가 두 개를 넣었대. 두 개를 넣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에러가 발생해. 아, 그렇구나. 뭐 어디선가 두 개를 집어넣었구나. 그래서 그럼 그 에러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만 집어넣었으니까 하나만 집어넣으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워버리면 되잖아. 아, 쓸모없는 거구나. 저 파람즈라는 거 쓸모없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좀 보니까 밑에도 있어. 아니, 또 똑같은 거네? 아, 뭔진 모르겠지만 지워도 되나 보다. 그럼 지우는 거예요. 파람즈 지우고 쭉 내려와서 밑에도 지우고 그러고 나서 잘 됐는지 진짜 이상이 없는지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쿼리를 수정하고 나서는 무조건 서버를 재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콘솔을 보기 위해서 콘솔을 찾아서 치고 아, 이상이 없구나. 재실행을 해도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보는 거죠. 아, 대충 이런 쿼리가 있네. 그렇구나. 이런 쿼리가 있고 저런 쿼리가 있구나. 그럼 이 쿼리가 데이터에서 요청하는 요청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복사를 한 후에 일로 가져옵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떤 그 리플릿 AI에서 제공하는 툴이에요. SQL 툴인데 그 툴에서 아까 복사 붙여넣기를 한 쿼리를 런하고 실행을 하면 클릭하면은 그 결과 값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아까 가져와줘 셀렉트가 데이터를 가져와줘잖아요. 뭐 아까 뭐 레프트 조인 이런 걸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런 조인 이런 건 넘어갑시다.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카운트를 가져와줘. 그랬더니 그 카운트가 50개라는 거를 표출했어요. 아, 여기 그러면 조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조인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검색했더니 카운트가 50개가 나왔구나. 대충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궁금하면 이것도 GPT 찾으면 돼. GPT 찾아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좀 아까 그 밑에 거 좀 살짝 줄이 많은 거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보면 이걸 복사를 했죠.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근데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변수 값이라고 해서 변하는 값이야. 이거는 사람이 넣어줘야 돼. 얘는 입력값. 누군가 입력값을 넣어줘야 함. 변하는 값 변수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백. 그러면 내가 숫자를 넣어주긴 넣어줘야 되는데 뭐 잘못 넣어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잘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적재적소에 알맞는 값을 잘. 이제 보는 거지. GPT를 찾아봅니다. 모르면 GPT한테 물으면 돼요. 물어봤더니 뭐 이렇대요. 이게 뭐인고 하니 주로 이럴 때 사용한대요. 페이지네이션. 아까 보던 우리가 리미트, 오프셋. 이거는 포스트 그리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구나. 그리고 오라클은 이런 쿼리를 쓰는구나. 우리 레플릿 AI에서는 포스트 SQL이라는 DB를 씁니다. 이런 DB에서는 이런 문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얘랑 결국 같다는 거야. 결국 같음. DB만 다를 뿐이지 결국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 페이지네이션을 보통 이거를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페이지네이션의 리미트.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자,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1번을 눌렀어. 이걸 눌렀어. 얘는 0부터 6개, 2번을 눌렀어. 6부터 12개, 3번을 눌렀어. 12번 게시물부터 18번째 게시물까지 6개. 이게 가져오는 거예요. 오라클 쿼리는 뭐 필요하시면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려드려봤자 복잡할 것 같고. 영상 다시 보시죠. 그래서 GPT 찾아보니까 이렇다더라. 그렇구나. 숫자를 넣어봤어요. 제가 50부터 41까지 했더니 뭐 이런 데이터가 딱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뭘까요? 1부터 50개니까 50을 더하면 91.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불러와줘. 이런 게 온 거예요. 아이디가 있구나. 제목이 있구나. 설명이 있구나. 카테고리가 있구나. 스킬이라는 게 있구나. 등등등, 뭐 등등등이 있구나. 그렇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쭉 보는 거죠. 오토바이가 있네? 우리 아까 오토바이는 뭐라 그랬죠? 오토바이는 순서라 그랬죠? 순서에서도 ASC와 DESC가 있어요. 얘는 최신순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크리에이티드 AS이라는 건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등록 시간을 내림차순으로 보여줘 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내림차순은 뭐냐? 등록 시간을 내림차순으로 하면 뭘까요? 최신순이 돼요. 최신순.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게 1등으로 이렇게 됩니다. 동일하다. 이제 쿼리를 보면 다 아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대충 저런 거구나. 그래, 그래. 이런 데이터가 있고 저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네.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이제 아까 그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쿼리에 대한 건 알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쿼리가 그러면 메인에서의 쿼리냐 팀빌딩에서 쿼리냐. 아까 보면 메인에서 6개만 불러오는 게 있었죠. 아까 뭐 메인에 6개 뭐 이렇게 뭐 6개만, 여기 6개의 프로젝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가져왔습니다. 팀빌딩을 눌렀을 때는 이 팀빌딩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또 팀빌딩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얻어올 텐데, 과연 이 쿼리는 메인이냐 팀빌딩이냐, 어떤 쿼리일까? 그래서 저도 살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거 아까 그 쿼리인데 이렇게 6개의 프로젝트가 있대. 도대체 어떤 거야? 알아보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죠. 어디서 실행되는 건지 어떤 쿼리를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을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쿼리의 어떤 콘솔 로그를, 이 해당하는 이 쿼리만 콘솔 로그를 찍으려고, 콘솔 로그가 뭐냐면 아까 이쪽 콘솔 창에 이제 쭈루루룩 찍히는 거예요. 쭈루루룩 해서 이렇게 로그 내역, 기록 내역이지 레코드 내역, 기록 내역. 그래서 이게 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라는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상 보시죠. 잘 안 됐어요. 잘 안 나와. 그래서 롤백을 했어요. 원복을 시키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쿼리를 이렇게 쭉 긁어다가 AI한테 이 쿼리를 주고, 야, 내가 쿼리 실행할 때 쿼리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콘솔 로그로 좀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결과가 뭐 이렇게 쭈르륵 줍니다. 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다시 재실행을 해보고, 쿼리는 무조건 재실행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아까 보는 거 다 나왔네.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뭐 인서트만 없지 뭐 다 있죠. 그래서 쿼리 로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실행된 거예요. 파라미터는 이런 게 들어갔고 시간은 이때 실행됐으며 쿼리는 이렇게 실행을 했다. 그런 정보들이 이런 로그, 쿼리 로그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프로젝트 쿼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쿼리를 또 찾는 거죠. 찾았다. 여기 있네. 프로젝트스 from 프로젝트스라는 테이블 셀렉트고, 웨어절도 여기 있고, 오더바이도 여기 있고, 파라미터 6이라는 숫자가 들어왔고, 이쪽에 6이 들어간 거죠. 이쪽에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랑 쿼리가 좀 길어. 맨 처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있었잖아요. 맨 초반에 이거, 얘는 쿼리가 좀 작았거든. 그리고 리미티드 오프셋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쿼리가 좀 달라. 뭐지? 왜 쿼리가 다르지? 둘 중 하나인 거죠. 이 쿼리가 별개의 쿼리구나. 메인 팀빌딩. 그러면 무엇이 이 쿼리의 주인인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이 쿼리가 어디서 실행되는지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작은 어떤 라인 수가 몇 개 안 됐던 쿼리는, 이 쿼리는 어디서였냐면,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2500줄에 있었고 get projects라는 함수였어요. 2500번째 줄 2540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그 끼다란 쿼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찾아보느냐. 대충 오더바이를 쭉 긁어다가 오더바이를 이런 식으로 쭉 긁어서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R이 뭐냐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자주 쓰이는 중요한 단축키죠. 그래서 그 아까 오더바이 그저를 찾아보니까 찾았다. 바로 찾았는데 보니까 탑프로젝트스 라는 함수네요. 별개의 함수네. 근데 말만 들어도 탑프로젝트스, 이 탑이라는 걸 딱 보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메인에서 6개 탑으로 가져오나 보다. 얼추 예상이 가시겠죠? 맞습니다. 메인에서 사용되는 쿼리예요. 이게 메인에서 사용하는 쿼리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 메인에서 사용하는 건지, 예상은 내가 메인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아까 그 작은 줄수가 작은 거가 팀빌딩 관련된 쿼리라면 이걸 좀 바꿔보는 거예요. 오더바이를 좀 바꿔보는 거야. 순서를. 이 순서는 이제 여기서 긁어온 겁니다. 이쪽에서 긁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그 작은 줄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딱대기를 그으면 이제 주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실행이 안 되는 거. 요 짝대기가 실행이 안 되는 거. 그럼 이 순서가 이렇게 바꿨으니까 지금 순서를 어떻게 한 거냐면 뷰 카운트, 조회수, 크리에이티드 앱, 등록 일시, 라이크 카운트, 좋아요 수, 뭐 이렇게 이 순서를 통해서 가져와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순서로 가지고 와라. 그거 진짜 그렇게 가지고 오는지 봅시다. 이 6개의 쿼리가 아까 조회수 순, 뷰 카운트,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 앤, 등록 일시, 좋아요 수, 라이크 카운트, 뭐 이런 순서로 지금 이렇게 뭐 가져온 그런 쿼리인 거죠. 똑같이 나오는지 봅시다. 똑같네. 위에 3개가 똑같아요. 아래 이제 창업 공모전, 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메인 가보면 메인에도 아래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순서가 똑같구나. 아, 쿼리가 메인은 get top projects, 팀빌딩은 get projects 라는 함수를 사용하는구나. 이게 진짜 오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종종 소스 분석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가질 거예요. 뭐 오늘 영상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똑같은 거 또 할 거니까 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다음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런 식으로 소스를 분석을 한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거는 메인은 이렇게, 팀빌딩은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어떤 SQL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팀빌딩 페이지를 바꿔나가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페이지를 이제 팀빌딩에다가 리팩토링, 이제 덮어 씌워서 리팩토링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팀빌딩을 본격적으로 AI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까지는 어떤 식으로 소스를 보는지, 데이터를 컨트롤 하는지 중요시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